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 게스트 한 분 있기 때문에 둘이서만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네. 댓글 소개하고 잠시 후에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션최님, 드디어 종의 기원 저자 사인본 도착했습니다. 종의 기원 저자 사인본 있으면은 굉장히 비싼 건데 이거. 그렇죠. 저자 아니고 역자 사인본이 역자 도착했겠죠. 사인본, 네, 저는 공동구매 못 기다리고 먼저 샀고요. 친구들에게 선물하려고 주문했었습니다. 교수님 사인이 이렇게 멋진 줄 알았으면 제 것도 한 권 더 구입할 걸 그랬네요. 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장대익 선생님이 은근히 저자 사인본인 척 행동하고 계세요. 본인이 다윈인 척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대부분의 이제 이 구매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구매하셨는데 미국에서도 비싼 배송료 부담하고 사신 분이 있잖아요. 우리 세바공님. 네, 세바공님께서 인증샷과 함께 깍 미국까지 제 돈 들여 구입한 건데도 왜 이리 감사할까요? 라고 댓글 남기셨습니다. 네, 팟빵에서 그래요님 노인의 전쟁을 읽고 있습니다. 무척 초록의 그것이 갖고 싶군요. 크크. 야, 요거는 노인의 전쟁 안 보신 분들은 무슨 전혀 얘기인지 모르죠. 네, 못 노인의 알아들으실 전쟁을 텐데. 읽으신 분들은 초록의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인의 전쟁은 지금 한번 방송에서 정식으로 다루자 하면서 날짜를 못 잡고 있죠. 그 JYP 인증 한번 하세요. 재밌었죠? JYP는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서 재미없게 읽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뭐 없기에 하겠습니까만. 네. 팟빵에서 함함한님, 우연히 알게 된 책걸상 덕분에 몇 달 전부터 독서 생활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몰랐던 작가와 작품들을 알게 되고 읽지 않던 분야에도 관심 갖게 되어 감사합니다. 책걸상 응원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무려 10몇 개의 에피소드에다가 네, 후원을. 그러니까 들으실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다 후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이에데이? 네, 정기 후원 시작했다고 하시면서 책 이게 뭐라고에 YG 출연하셨을 때 알게 된 이후로 한두 편씩 듣다가 1회부터 연달아 성급하게 다 들어버리고 매주 새로운 에피소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에세이, 르포, 사회과학, 자연과학 책 위주로 읽다가 언제부턴가는 그다지 즐기지 않던 소설책에도 손을 뻗게 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최애 독서클럽 회비납부 시작합니다. 책걸상 크루 게스트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최애 독서클럽이라니.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책 이게 뭐라고. 그렇지. 네. 아마 우리 카예데이님 책 이게 뭐라고에는 후원 안 하실 거야, 그죠? 그럴 것 같아요. 혹시 하고 계시다면 끊고 이쪽으로 그냥 묻고 더블로 가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SK양1031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저도 책 이게 뭐라고에 YG 나오셨을 때 처음 알았어요. 요샌 책걸상을 더 자주 듣고 있다는 소개하는 책들도 몇 권씩 사서 읽고 있습니다. 오래오래 함께 해주셔야 해요. 네, 제가 열일했다니까요. 책 이게 뭐라고 출연해가지고. 거기 한 번 더 나가. 안 불러주더라고요. 불러줘야 나가죠. 아, 그렇구나. 네. 자, 오늘 게스트는요. 최근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라는 긴 제목의 책을 쓰신 김호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호입니다. 네. 왠지 우리 김호님도 약간 광고전 크루 같은 느낌. 우리 지금 세 번째. 네. 두 번 나온 사람은 뭐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번 이상 나온 사람은 제가 최다예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우리 진짜 고정 멤버들 네. 말고는. 네. 네, 최다 출연이시고. 네. 영광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광이죠. 네. 바쁘실 텐데 이렇게 또 나오셔서 처음에 나오실 때는 본인의 책, 네. 뭐였죠? 아마 거절 갖고 나왔을 거예요. 네. 네. 나는 제목이 제목이 뭐였어요? 말하기로 했다. 그거. 네. 네. 거절의 책 관련해서 나오셨고 두 번째는 번역하신 목수 메이커의 뚝딱뚝딱 네. 목공도구. 그렇죠. 목공 관련한 책. 맞아요. 야, 그 책도 정말 특이한 음. 우리가 소개한 책 중에 굉장히 특이한 책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본인이 쓰신 네. 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제가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센스 있는 질문. 네. 요 책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잠깐 소개를 하신다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문 사전이라고 질문 사전. 라고 볼 수가 있고. 좋은 질문들을 쭉 모아놓은 겁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 더 설명한다면 질문은 어떻게 디자인하는가.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직업적으로 저 자신을 이제 질문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제 직업이 이제 코치이고 코치는 이제 제 고객이 스스로 솔루션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가이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으로부터 이제 그 질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그다음에 또 제가 모아놓았던 좋은 질문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영업 비밀을 이렇게 탈탈 털어놓은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요. 영업 비밀을 털어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영업 안 합니까? 어쩌려고 지금 이렇게 다 털어놨어요 지금? 뭐 그래도 또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거죠. 이 책을 영업을 위해서 쓰신 건 아닙니까 혹시? 네? 이 책, 그것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영업 비밀을 약간 던지면서 날 직접 부르면 더 줄게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책걸상 애청자님들께 제가 부연을 드리자면은 이게 우리 김호 대표님이 어디서 오라 그러면 쉽게 오고 가라 그러면 쉽게 가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유독 굉장히 까다로워요. 네, 유독 책걸상에만 지금 쉽게 이렇게 책걸상에 쉽게 지금 여러 번 불려 나온 이유는 딱 하나. 저하고 같은 동네에 산다는데 걸어서 한 2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인데 좀 와줘 이래가지고 지금 네. 여러 번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 기대하면서 읽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좋았고요. 사실 좀 걱정되더라고요. 너무 영업 비밀을 많이 방출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막 진짜 굉장히 비싼 돈 들여가지고 개인 학습 받고 코칭 받고 이래야 되는 내용들을 책에다가 엑기스만 다 쏟아부어가지고 맞습니다. 정리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 저희 방송을 뭐 지금 300편 가까이 만들었는데 다 들으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분들을 위해서 김호라는 분이 누구신지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분은 그러니까 뭐 학부 대학원 이런 데서는 그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공부를 그렇죠. 하셨죠. 네, 미국 유학도 좀 갔다 오시고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홍보 쪽에서 너무 막 잘 풀려가지고 일찌감치 그 외국계 회사의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몇 살 때 됐었죠? 36이었죠. 네. 네. 피땡이 때. 네, 36살. 그게 조그만 회사도 아니야. 에델만 코리아라고 뭐 세계적인 PR 회사의 한국 지사의 지사장. 네. 이런 것까지 됐는데 그 사장 역할을 한 10년쯤 했던가요? 3년. 3년 겨우. 사장은 3년 했죠. 네, 딱 3년 하더니 갑자기 스스로 사표 내고 나왔어요. 내가 이 저자 소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2007년에 잘 나가던 글로벌 컨설팅사 대표 자리를 그만두고 본인의 이름을 딴 덜랩 H를 세워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이게 그냥 뭐 덜랩 H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요 1인 기업이 그냥 걸어다니는 맞아요. 프리랜서. 네, 프리랜서. 지금 여러분께서는 2명의 프리랜서와 1명의 한량이 방송하는 걸 듣고 계십니다. 네. 방송 준비해서 보니까 최근에 외국 학술지에 논문을 실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프론티어. 네. 네. 박사 논문의 일부 한 챕터를 그 JYP 몰랐죠? 난 몰랐어요. 네, 그 내용도 되게 흥미롭던데 네.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이제 제 박사 논문이 이제 3가지 소논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fMRI라고 해서 뇌를 찍는 거죠. 네. 그래서 펑셔널 MRI. 그렇죠. 네. 펑셔널 MRI. 네. 그래서 그 사과를 받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사과는 이제 공개 사과를 받았을 때 사람들의 뇌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본 거고요.
그뭐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여기 또 그러니까. 아, 참고로 나 아는 척 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fMRI라는 건 보통 MRI는 네. 이제 가만히 누워 있으면은 뇌를 찍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fMRI라는 건 사람한테 뭘 시키면서 MRI를 찍는 겁니다. 뭐 그림을 보여준다거나, 뭐 소리를 들려준다거나, 뭐 뭔가를 하여튼 하게 만들면서 그동안 MRI를 찍어가지고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예쁜 여자 사진을 보여줬을 때 김모 대표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디가 반짝반짝 빛나나 뭐 이런 그렇죠. 거를 찍는 그런 방식을 fMRI라고 합니다.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그거를 사실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하다가 떨어졌었는데요. 그게 2015년부터 했었는데 올해 프론티어라는 국제 학술지에 다행히 게재가 돼서 저도 한시름 났습니다. 그 책 프로그램은 그 SBS 라디오의 최영아의 네. 책하고 놀자를 지금도 나가시나요? 그렇죠. 네, 그것도 벌써 2013년에 시작해서 거의 6년째 하고 있죠. 격주로 하고 계시는 네네. 것 같아요. 격주로. 네. 네. 6년이나 격주로 했으면 네. 꽤 여러 번, 그렇죠. 꽤 많은 책을 소개했을 텐데 그렇죠. 혹시 JYP나 YG의 책을 한 번이라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양반이 지금 기브 앤 테이크. 이게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책을 한 권도 안 썼구나. 그거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럼 쓴 저는 뭔가요? 두 번째는 너무 수준이 높아서 제가 아직. 네. 하여튼 질문에 관한 책을 저는 늘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이 질문 관련 책 중에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이라는 거는 역시 이 문화적인 사회적인 맥락이라는 게 중요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걸 번역해 놓으면 이 그 단어 하나하나의 묘미가 아무래도 떨어진단 말이죠. 달라지는. 근데 이거는 한국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국적 맥락을 그러니까, 고려해서 네. 질문의 의미를 짚은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훨씬 더 많아지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읽었던 질문 관련 책들에 비해서 얇아요. 이게 좋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JYP가 최대의 미덕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책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얼마나 얇느냐. 네. 제가 참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진짜. 그 책 제목 아니 챕터 제목들을 좀 보면 일부에서는 질문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 2부는 질문을 디자인하는 4가지 방법. 3부는 나만의 질문 사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짧습니다만 4부에서는 질문할 때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의미. 야, 이런 이 제목들은 누가 붙인 거야? 편집자가 이렇게 다듬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이거 다? 편집자가 당연히 좀 다듬어준 부분이 있고요. 이제 어쨌든 그렇게 질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의 미덕 중에 하나가 그 경어체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마치 정말 누군가가 읽어주면은 네. 김호 대표가 옆에서 강의를 해주는 네네. 것 같은 혹은 맞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도 이 질문에 관련된 책이라고 하는 컨셉과 딱 맞아 떨어져서 네. 읽기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 오디오북으로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출판사랑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네. 네. 그렇죠. 요 괜찮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오디오북들 중에 많은 경우에 전문 성우나 뭐 잘 읽는 사람이 읽잖아요. 네. 저자가 읽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책은 우리 호 대표는 이것도 목소리도 좋고 발음도 좋아서 직접 한번 읽어주시면 네. 기회만 된다면 뭐 저도 한번. 하지만은 그 이병헌 씨가 읽는 게 더 좋죠. 여기서 완전히 오지게 되는구나. 갑자기 이병헌이 나오는. 아니 더 좋은 사람은 이병헌 씨 정도까지 안 가도 많이 있죠. 근데 저자가 직접 읽으면 우리가 비록 이병헌은 아니지만 네, 뭔가 좀 더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내가 이제 팩트는 체크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제가 그 뭐 이렇게 책 내용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데 네.
그 앞에 대목 읽으면서 JYP 되게 빵 터지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이요?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 앞에 네. 호텔을 확정 예약을 아, 했다가 요거? 네네네. 그 대목부터 이야기하면은 풀어내기 네. 쉬울 것 같은데. 그럴까요? 저도 네. 비슷한 경험이 사실 있긴 한데. 저도 사실 비슷한 경험 있잖아요. 그 시작하는 에피소드가 이겁니다. 2017년에 이탈리아 여행을 네.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환불 불가 규정으로 네. 사면은 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신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여정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네.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표를 왕창 샀는데 네. 일정이 바뀐 거죠. 음. 네. 그래가지고는 환불 불가 규정으로 샀으니까 당연히 날리는 게 마땅한데 한 150만 원 정도. 네. 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네. 이제 네. 뭘 하셨는지 그 얘기를 직접 네. 해보시죠 이제. 그 이제 아내하고 이태리를 이제 한 달간 여행을 하기로 거의 확정을 해서 당연히 이제 제일 싼 그 옵션이 확정하는 거기 때문에 네. 했는데 갑자기 아내 회사에 좀 일이 생겨서 이제 못 가게 돼서 일단 그 호텔로 이제 전화를 했죠. 이제 전화를 해서 첫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런 옵션으로 예약했다라는 걸 알고 있고 이거를 취소할 경우에는 내가 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서는 두 번째로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는 근데 지금 사실 아내 회사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는데 혹시 그 페널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줄여줄 수 있도록 당신이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했고 그 당시 이제 매니저는 제가 이 여행 사이트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행 사이트 쪽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는데 페널티를 조금 줄이는 걸 한번 논의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고맙다라고 해서 끊었고 근데 한 3일 만인가 그 사람이 전액을 다 그냥 돌려주겠다라고 왔는데요. 제가 사실 이런 경험을 이제 여러 번 해봤는데 제가 이제 쓴 거는 그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방과 내가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돌려 못 받는 조건이라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걸 먼저 시작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걸 좀 페널티를 없애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페널티를 조금 줄여줄 수 있도록 당신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그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약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칙에 예외고 힘든 일인 줄 알지만 그렇죠.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수 있느냐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었던 거고 제가 이런 비슷한 거 가지고 심지어 신세계백화점에서도 깎아본 적이 있고요. 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뭐 값을 깎거나 아니면 이런 예외 적용을 받고 싶을 때는 처음에는 절대로 공격적으로 나가지 말고 상대방과 내가 그 공통의 의견을 갖고 있는 지점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나한테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150만 원 이상을 아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설명하셨는데 책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예외 조항이 있는지 물어봐라.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가 맞습니다. 가르쳐준 네. 가르침. 네. 이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 네. 그 몇 년 전 건데 그렇죠. 베스트셀러죠. 네. 저도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 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단순히 인용만 한 줄 알았더니 심지어 그분이 진행한 워크숍에 참여한 적이 있으시다고. 필라델피아에 가서 직접 부러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근본 있는 사람은 김호 대표. 왜 근본이에요? 이게 근본 없는 우리 두 근본 사람. 없는 우리 두 사람이고. 우리 영어도 되고 맞아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교수가 워크숍 하는데 공짜로 오라 그래도 망설일 것 같아. 이거 가봐야 이게 힘들죠. 그냥 멀뚱멀뚱 그냥 음. 얼굴만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일 나쁜 거는 뭐예요? 제일 안 좋은 거는 처음부터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본인이 그렇게 그 조건을 알면서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해서 이 무슨 페널티가 이렇게 비싸냐 이거를 다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대방도 나를 그 편의를 봐줄
동기가 사실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제가 이제 고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리액션 하지 말고 액션 하라라는 말을 하는데 리액션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이 별로 없이 그냥 그 상황에 그냥 쫓겨가지고서는 그냥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이제 액션 한다라는 거는 뭔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 상대방한테 어떻게 어프로치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죠. 네. 갈등이 더 커질 수가 있고. 그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사람 혹은 이 책을 읽으면 가장 먹고 사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네. 사람들은 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자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저자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는 제 이제 의도는 제가 이제 보통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내에서 내가 팀원들을 이렇게 매니지해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 사실은 그 우리가 소통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소통은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듣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스킬인데 듣기를 잘한다라는 건 뭐 팀원들이 와서 얘기할 때 그걸 잘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팀원들의 속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매니저, 리더 이런 한 부류를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영업을 하시는 하는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 경력이 짧을수록 고객들한테 가면서 나에 대해서 뭘 얘기할까, 우리 제품에서 뭘 얘기할까 이걸 생각하는데 영업 경력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가면서 고객한테 어떤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을 이끌어낼까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통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고 우리 물건이 뭐가 좋아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네. 질문을 하는 거죠. 잘 던지면 오히려 더 좋다. 그럼요. 어떤 질문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People don't care how much you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care.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뭐 내가 제품에 대해서 뭐 아니면 뭐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내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어느 때인가 하면 내 이익에 관심이 있다라고 상대방이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할 얘기가 있지만 팔기 위해서 그 얘기를 먼저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거기도 이제 썼지만 그 경쟁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한테 가서 선생님 왜 그걸 쓰세요라고 물어보게 되면 상대방 그 이야기를 답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팔고자 하는 제품의 경쟁 제품에 더 장점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내가 왜 이 제품을 쓰지? 네. 그래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 맞아요. 쓰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코끼리가 네. 그 상대방 그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 안 아닙니까? 되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뭐라고 오히려 물어봐요? 선생님 저 제품 쓰시면서 혹시 조금 불편한 점은 없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이 쓰면서 약간 불편한 점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불편한 점과 내가 가져온 제품의 장점을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걸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딱 해가지고 제가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우리 영업사원한테? 영업사원한테 그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그 무선 진공 청소기 있잖아요. 근데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이커가 있고 그렇죠. 이제 그것을 약간 따라해가지고 국내 경쟁사에서 만든 제품이 있는데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이 낫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했어요. 그래서 그걸 구매를 하기로 딱 마음을 굳혔었는데 제가 이제 국내 제품의 대리점을 슬쩍 들렀죠. 그랬더니 뭐 사실 가격도 그렇게 큰 차이도 없고 사실 그걸 살 메리트가 특별히 없었는데 딱 그 직원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상대방 그 외국계 제품에 대해서 근데 그 제품을 쓰신 많은 분들이 무겁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집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뭐 저기 선생님도 하시겠지만은 사모님도 하실 텐데 사모님이 무거운 걸 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렇게 무거워요? 그랬더니 네 무겁습니다. 그런데 국내 제품은 상대적으로 더
가볍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 그래요? 그런 점이 있겠네요. 해가지고 저는 넘어간 거죠. 어떠셨어요? 쓰시면서? 뭐 비교하면서 써본 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쏘쏘였던 건데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영업하는 사람 말고 소개팅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죠. 읽어봐야 좋아요. 된다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그 실험도 나오죠. 네. 소개팅 하러 가가지고 할 말 없으면 맨날 호구조사하고 앉아 있는데 그 이제 잘못된 질문들을 막 남발한단 말이죠. 자, 낯선 이성을 만났을 때 뭐라도 좀 호감을 살 수 있는 질문 방법. 두 분이 더 전문가실 것 같은데요. 아니 왜요? 말만 막히게. 너무 오래돼서. 아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오래된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 이거 위험한데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제가 지금 그 스킬이 필요해서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네. 저도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딱 그 조언이 그거랑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세스 다비도위치의 모두 거짓말을 한다 보면은 스피드 데이트나 온라인 데이트를 할 때 대화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게 애프터로 연결이 되는 커플과 연결이 안 된 커플들 조사를 했더니 연결이 되는 커플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가 자꾸 나는요라고 대답을 많이 하는 커플이 매칭 확률이 높았어요. 근데 그 나는요는 무엇이었냐면 자꾸 상대방 남자가 그 여자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왜 좋아하세요? 나는 이래서 좋아해요. 뭐 이런 거. 그러면은 또 다른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하면 나는 그건 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여자가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맞는 이야기긴 한데 우리 이제 관심 없는 남자가 자꾸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 답 되게 짧아지고 대답 잘 안 나오고 그리고 그 소개팅 나가가지고 계속 호구조사 하듯이 뭐 계속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는 거는 굉장히 나쁜 접근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냐. 그러니까 호구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감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대목이 중요한 거잖아요.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이게 이제 질문을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하나가 이제 단답형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거는 그냥 뭐 둘이 있어요. 단답형이잖아요. 근데 좋은 질문의 특징은 사실은 스토리를 얘기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게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소개팅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직장에서도 뭐 많이 쓰실 수 있는 게, 제가 거기에 그 컨버선트라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 제시한 그 3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가 중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뭐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랬을 때 선생님께서 그 직업에 종사해서 뭐가 제일 중요하신지 물어보는 거죠. 두 번째는 걱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 하시면서 뭐 요즘 걱정되시는 건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 세 번째는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을 뭐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자기만의 시각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걱정되는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던져서 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실제 그 1장에도 나오지만은 그 하버드 대학 경영학과에서 이거를 이제 그 심리 실험을 했는데, 이제 질문을 이제 여기서 많이 하는 건 이제 9개 이상, 그리고 적게 하는 건 4개 이하로 했을 때 나한테 질문을 많이 던지는 사람에 대해서 호감도가 일관되게 높았다라는 것이 그 실험 결과였었고, 근데 이 실험에서 제일 중요한 발견은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사람들은 질문의 개수와 호감도가 상관관계에 있다라는 걸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파워풀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호구조사를 하는 게 이론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관심의 표명이었군요. 서툰 관심 표명. 서툰 관심 표명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때 서투냐면, 호구조사만 계속하면서 계속 질문을 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호구조사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여기서 쓰신 후속 질문하고도 그렇죠. 연결돼요. 그렇죠. 우리가
되게 후졌다고 생각하는 호구조사형 질문이라는 거는 그렇죠. 질문을 여러 개 하긴 했는데 서로 아무 관계 없는 거지. 네. 집은 어디예요? 좋아하는 계절은 네. 뭐예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그렇죠. 뭐 형제가 몇이에요? 이게 뭐 그냥 산발적으로 계속 물어보면 뭐래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네. 후속 질문이라는 건 앞에 질문 혹은 그 물고 앞에 들어가는 질문에 거죠. 답을 물고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기술은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이 책을 보시면 당연히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아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후속 질문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 대화를 그 특정 순간에 약간 슬로우 다운 시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그 하는 이야기 중에서 특정 단어나 어떤 대목이 그 궁금해지면 그 부분을 딱 집어서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뭐 예전에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어떻게 느끼셨나 해서 거기서 이렇게 그 구멍을 파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후속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상대방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잘 들어야 되고 그 잘 듣다가 거기서 예를 들면 아까 노인의 전쟁 말씀하셨는데 전 사실 몰랐거든요. 네. 그 이제 노인의 전쟁은 뭐 어떤 책인가요?라고 하면서 그 구멍을 파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게 왜 좋으셨나요? 그렇죠? 어떤 점에서 좋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요? 그러면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해야 되는 그렇죠. 질문.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같은 거는 당연히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노인의 전쟁은 어떤 내용인가요?라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막 길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읽은 지 오래되면 그래서 그건 JYP의 특수성이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혹은 말하고 싶지 않은 질문 내용일 수도 있잖아요, 답변이. 그렇죠. 그럴 때는 뭔가 뭐 상대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고 싶지 않구나를 파악하는 능력이나 뭐 이런 것도 표정 필요할 같은 것 같아요. 거다 이런 걸 보면서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약해달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엔 조금 무리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책이 이제 왜 좋으셨나요라든지. 그 중요한 건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방향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네, 네. 저희가 지금 한 3, 40분 동안 글쎄요. 네. 많은 질문을 했는데 저희의 질문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질문에 관련된 책을 내신 전문가니까. YG가 유난히 질문 안 해가지고 내가 막 많이 하고 필요할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내가 평가받고 있는 거구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로 하여금 계속 끊임없이 두 분이 이야기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솔직하게 불편한 질문 없었었고 그럼 된 거죠. 뭐. 네. 저한테도 좀 물어봐 주세요. 이 책을 누가 읽으면 좋겠는지. 맞아요. 왜 저는 건너뛰어요? 누가 읽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책에 보면은 약간 그 공격적인 사람과 수동적인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사람 질문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대답을 많이 어떤 상황에서 독점을 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생각만 하다가 뭔가 그 회의라던가 이런 데서 말의 주도권을 잡지 못해서 좀 수동적이라고 하는 이 인상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대비가 나오면서 근데 양쪽 다 굉장히 사실은 디펜시브한 태도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제가 저를 돌이켜 봤을 때 제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디펜시브 스타일이 아닐까. 그러니까 공격적인 스타일인데도 방어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좀 이렇게 액티브 리스닝,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듣고 그리고 또 좀 필요한 질문들을 잘 정제해서 던지는 그런 스킬들을 좀 더 연마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책을 읽고 자기 성찰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책 읽으면서 또 자기 성찰을 하게 된 것을 보고 이래서 다들 기모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제가 또 한 번 했죠. 어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저희 애청자분들이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YG는 사실 직업이 질문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제 정체성 자체가 그렇죠. 질문하는 정체성이죠. 그렇죠.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까? 내가 그동안 참 허접한 질문을 많이 던졌구나라는. 그래서 어디 가서 제가 인터뷰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또 이 책을 읽고 보니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구나. 아니요, 저는 그 부분은 이렇게 보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기자시잖아요, 두 분 다. 그러니까 기자로서는 당연히 어그레시브하게 질문해야 되는 그 직업적인 롤이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르는 어떤 팩트들을 찾아내는 그게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에서 그 포커스하는 거는 그 나머지 절반인데 나머지 절반은 관계를 갖다가 좋게 만들어주는 의미에서의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내분하고 대화를 하신다라든지 친구랑 대화를 하신다든지 할 때는 그런 경우는 이제 액티브 리스닝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 개인적으로 고민이 됐던 부분이 제 그 직업적 특성이 일상생활이나 그렇죠. 예, 관계에서의 대화 방식에도 맞아요. 영향을 어느 정도 줬던 것 같고 그렇죠. 그건 이제 개인적인 캐릭터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돌려서 얘기했는데 인터뷰는 잘했는데 개인적인 사적인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그걸 그렇게 꼭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 오늘 1부는 이 정도 하고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네.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해명의 기회는 뭐 다음 시간에 봐서 그렇게 물어보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라는 김호님의 신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